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연휴 마지막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 내일부터 또 다시 장이 개장이 될 텐데 바로 내일하고 모레가 또 HLB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벤트가 재료의 규모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엄청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또 주가가 처참해질 수 있거든요. 이행이 되면은 그나마라도 본전인 거고,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또 처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들을 좀 살펴봤는데, 어떤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20일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20일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다 다른데, 이게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핵심은 20일이라는 카운트다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저는 이제 20일까지다라는 기사를 보고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코멘트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한 14일, 15일 이쯤 되면 뭐라도 내용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었는데, 어떤 바이오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20일에 신청을 한다더라 라는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20일에 한다고 하지 않느냐, 좀 기다려봐라, 또 저한테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보고서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당장에 뭐 날짜에 맞춰서 20일에 딱 심사를 넣든 20일 전에 넣든 어쨌든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재심사를 넣었다는 것만 가지고서 주가가 대폭등을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은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10만 원도 한번 살짝 뭐 넘나들면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시 한번 FDA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 같기는 해요. 더불어 우리나라 휴장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도 큰 변동성은 없었기 때문에 연휴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특별하게 달라질 만한 것들은 없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무난했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또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유예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재심사 요청에 있어서는 사실 당연한 부분인 거죠. 연기만 되지 않으면 그래도 주가는 절반 이상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는 돼요. 근데 당장 막 전고점까지 넘어가지고 엄청난 폭등?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 확률은 저는 조금 낮다라고 보는데, 또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코멘트가 있을지 모르고 또 어떤 시장 분위기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단순하게 재심사에 대한 재료만 놓고 보면 전고점을 넘어서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일 수 있다라는 거. 일시적인 급등은 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서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가가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그래도 밑으로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높은 수준, 8, 9만 원대, 10만 원대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심사 요청 하나만 가지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못 간다가 아니라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이거 가지고서 대폭등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게 정말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내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유한양행이 FDA 허가 소식 나오고 나서 주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더 많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유한양행하고의 이 절차와 과정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도 뭐 HLB라고 해서 역사를 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코멘트를 하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요걸 좀 더 먹기 싫은 것도 있는데, 이틀 내로 이 재심사에 대한 내용이 사실 엄청 다이나믹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 근데 지나치게 20일 요 일자에 맞춰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심사를 잘 넣으면 좋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폭등,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점 넘어서 계속 뻗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대폭등은 최종 허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얘네의 매출과 이익이 얼마큼 따라오고, 뭐 유한양행의 랭라자 같은 것처럼 몇천억의 이익이 찍힐 거고 막 이런 거를 따지고 논할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유한양행이 사실 따지고 보면 진도는 더 많이 나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극도의 오바는 하지 말자,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어쨌든 다행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휴장 동안에 글로벌 시장의 특이사항이 없는 부분과, 또 한국도 금투세에 대한 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크게 흐트러뜨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조정이 사실 저는 은근한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반도체가 꺾이는데 무슨 이게 호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보시면 벌써 고점에서부터 27% 빠졌어요. 시총 400조도 깨졌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호재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시장 안에는 새로운 신규 자금이 유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래 자체도 굉장히 지금 많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시장 내에 돈이 이렇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쪽으로 움직였다가 이쪽으로 움직였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이렇게 이 안에서 돈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동성이 많이 풀리던 시절에는 이만한 돈통에 돈이 요 정도 차 있는데 돈이 새롭게 더 들어오니까 여기도 채워주고 여기도 채워줘. 그러니까는 돈이 들어와서 돈이 이 안에 다 꽉 차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돈이 반밖에 안 들어있으니까는 이 통을 움직였을 때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조정이 왜 호재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내에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AI라는 모멘텀을 타고서 반도체 섹터, 특히 뭐 HBM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까지도 주가 움직임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중심으로 이제 정점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정점의 이야기에 더불어서 공급 과잉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3E 12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뭐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해요. 하이닉스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진도가 좀 더 나가고 있지만 이제 뭐 잘해봐야 8단 정도인데 이게 사실 시장에서 요런 또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AI라는 시장이 커가는 그 시장 성장 속도에 비례해서 기술력이 뒤따라오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 이 부분도 일단은 굉장히 걸리고요. 뭔가 준비를 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정점이니 공급 과잉이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는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투자에 대한 늪박을 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 임원들은 뭐 주말 같은 때 뭐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해서 주말에도 출근을 많이 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좀 간접적으로 듣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만큼 회사가 좀 순탄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거죠. 아무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AI로 올랐던 그 수혜가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AI 모멘텀이 일단은 끝났고 지금 뭐 저가 매수 좀 하고 눌림목 매매 뭐 하려면 해도 되죠. 더 이상 못 올라간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직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막 쭉쭉 뻗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고,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점 대비 너무 많이 작살나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보시면은 지금 추세를 전환하고 있잖아요.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엄청난 우하향 추세, 그러다가 이번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추세가 정확하게 전환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소부장이 있잖아요. 소부장이 뭡니까?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가 있어요. 이게 업종별로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예를 들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캐파가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제품 양산이 가능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소재를 계속 끌어다가 사용을 해서 어쨌든 매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증설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신규로 수주가 막 10년 단위 수조 원대 이렇게 들어와. 계속 들어오니까 그 수주를 커버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늘려야겠죠. 시설 투자를 늘려가는 국면에서, 이렇게 캐파를 확대시키는 국면에서는 사실 장비주들도 먼저 잘 움직이고 셀 기업들도 많이 움직여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획했던 캐파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배터리를 한 1000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업황도 너무 안 좋고 비용도 너무 많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한 700개까지 줄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안 줄이면 다행인 상황인 거고, 또 안 줄이고 시행을 한다라고 해도 과거 대비해서 견적 자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2차전지가 전방 제품의 판매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2차전지 중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종목들을 투자하고 계시겠지만 소재는 일단 지금 판매율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고 또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리튬 가격 빠지니까. 그래서 2차전지는 소재 쪽은 우선순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2차전지는 부품주라고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 소재, 장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장비 기업들도 P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1.1조예요. 1.2조가 좀 안 되거든요. 1.18조인데 얘는 수주가 1.7조 원 정도 들어있어요. 수주가 더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가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들어왔던 수주 자체가 이게 그대로 잘 이행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이 수주들을 일시적으로 킵하고 보류시키는 뭐 그런 일들도 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2차전지는 완전 똥망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역발상인 거죠.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것들은 다 반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외국인들이 큰 돈을 가지고 반도체에서 빼서
어디로 옮길 거냐라고 했을 때 뭐 몇몇 옮길 거리들이 있겠지만 2차전지 섹터가 그래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15위 안에 종목군들이 꽤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LG 엔솔이 있죠.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죠. 삼성 SDI, LG화학까지 해서 하나, 둘, 셋, 4개의 종목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5위 안에서. 그쵸? 시총으로 따지더라도 적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일단 반도체는 뭐 잠깐 일시적으로 배팅하기에는 애매하죠. 2차전지 일단 잠시 보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나마 괜찮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수주를 받아서 하는 산업까지는 아니잖아요. 시가총액이 70조 수준인데 얘가 뭐 140조, 뭐 200조 이렇게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니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맞지만서도 엄청 큰 수익률을 내기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는 잘해요. 실적은 좋아. 환율이 조금 빠졌지만 조만간 이제 파이낸스 금리에 대한 이용 부담을 좀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판매율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는 있는데 계절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 좀 받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얘는 단순 가치주로 보는 게 맞고 우선주 제외하고 셀트리온도 그나마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최근에 움직이면서 나쁘진 않지만 셀트리온만의 특별한 호재가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바이오시밀러 그냥 새로운 제품도 특허 다시 잘 내서 또 개발해서 판매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심플해요. 얘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삼바처럼 단순 제약바이오 섹터 내의 가치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차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 KB금융, 신한지주 솔직히 뭐 배당 목적이라든지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투자를 할 만하긴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또 통화정책 변곡에 의해서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원래 금융주들은 급락 나왔을 때 밑바닥에 편안하게 사고 올라왔을 때 팔면서 배당 챙겨 먹고 이게 맞아요. 포스코홀딩스 그나마 최근에 이제 앨범말 주가가 올라오면서 리튬 쪽으로 수혜받아가지고 주가 조금 상승 나올랑말랑 폼 잡고 있는 중이고 밸류업 프로그래머로 뭐 삼성물산 가치주들의 움직임 나오고는 있지만서도 임팩트 그렇게 크지 않고요. 네이버 그나마라도 AI 모멘텀으로 좀 올라갈까? 잠깐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AI 거품 다 꺼졌고 네이버 쇼핑 커머스 쪽으로도 사실 뭐 다른 플랫폼에 좀 밀리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삼성 SDI, LG화학 그쵸?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팅을 할 만한 매력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업황이 좋고 안 좋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주가 기준으로 현재의 섹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을 만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본다면 그래도 LG 엔솔이라든지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들 저는 여전히 좋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안 좋았던 내용들은 다 두드려 맞았는데 2차전지 섹터가 물론 뭐 리튬 가격이 최근에 조금 반등을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너무 뭔가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도 실적이라는 걸 띄고 있는 종목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황은 안 좋고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다 두드려 맞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좋아질 것이 뭐가 있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최악은 지났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식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다른 섹터에 좀 큼지막하게 짱 박혀있던 수급들이 일로 넘어올 수 있는 찬스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아무리 한국 시장이 개똥 같다라고 해도 그 돈을 다 팔아치우고 나가진 않아요. 비중을 좀 줄이면 줄였지 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쨌든 간에 기대 수익이 좀 되는 종목들 플러스 시가총액의 몸집이 좀 돼야 외국인들의 그 큰 자금들을 받아내줄 수 있는 종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다음에 뭐야? 바로 보시는 것처럼 LG 엔솔이잖아요. 3반은 이미 최근에 수급 많이 들어가고 있고 현대차 이쪽은 이미 한바탕 해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1위에서 5위까지만 놓고 봤을 때 남은 거는 3위 LG 엔솔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는 다 맞았고 수급을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료는 시장에서 알아서 만들어 줄 겁니다. 수급 들어오고 차트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하면은 알아서 애널리스트들이 또 저점은 찍었다 고비는 다 넘겼다 이제 해뜰 날만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뭔가 리포트를 쓰면서 그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위에서부터 눌림 나오고 더 올라가라라고 바라는 것보다 매 다 두드려 맞고 바닥에서부터 이제 갈게요 하는 놈을 여기서부터 쫓아 사는 게 훨씬 더 수익 내기 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선업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대중공업이 24위에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지만 33위에 한국조선해양도 있고요. 조선업도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업황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아. 호황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산업 뭐 있어요? 반도체 호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호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안하잖아요. 이제 슬슬. 그쵸? 정점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주가라는 거는 미리미리 땡겨서 반영하기 때문에 정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주가는 고점이 나옵니다. 근데 조선업은 지금 정점이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죠. 3.5년치의 수주가 다 들어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동안에 수주가 계속 들어오다가 지금 이제 남은 3분기와 4분기는 수주가 많이 안 들어올 거예요. 왜? 이미 연간 채울 수 있는 목표치는 다 채울 것으로 거의 확실시해요.
남아있는 자리는 조금 돈이 되는 거 위주로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선별 수주를 받기 때문에 신규 수주 유입에 대한 소식은 조금 둔할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가지수예요. 그냥 신차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역사적으로 191포인트가 최고치였는데 지금 190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 과거 호황기 2008년에서 2010년 요 사이 때 그때 당시의 물가와 지금 물가를 비교하면 같은 수준의 선가지수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판가예요. 판가는 계속 올라지고 있어. 배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근데 원가인 후판은 계속 낮아지고 있죠. 경기 침체라고 하니까는 후판 가격들, 철강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오히려 이득을 보는 기업이야. 근데 경기 침체가 오면은 배에 주문 넣었던 걸 취소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해운사들이 지금 최근에 3, 4년, 4, 5년 동안이 수익성이 가장 좋았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2, 30년 동안 벌 돈을 최근 3, 4년, 4, 5년 동안 다 벌었어요. 그리고 선박도 교체할 주기가 이미 됐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해서 그 계약금이라도 일부라도 회수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취소한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부동산 PF처럼 조선업도 돈을 3번에 걸쳐 나눠 받아요. 1차는 어쨌든 계약할 때 계약금, 2차 중도금, 3차로 이제 잔금을 받는데 배진수할 때. 그러면 이 중간에 돈은 어떻게 해요? 부동산 PF처럼 은행에서 돈을 끌어오죠. 근데 지금 이번 달부터 금리 내려가죠. 그러면 금리라는 것도 결국에는 원가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비용이니까. 그렇죠? 이자 비용이니까. 그럼 비용이 줄어들고 후판 가격, 원가도 줄어들고 어때요? 경기 침체가 와도 수주를 취소할 일이 없고 근데 이 수주는 한 3.5년치 3년에서 4년 가까이 되는 이 물량이 이미 다 들어차 있고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건 안 사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선업은 이제 제대로 펌핑이 돼서 진짜 찐으로 주가가 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아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업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보수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대형주로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수익 금액 자체를 좀 높이시면 될 것 같고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비중을 너무 많이 두지는 않되 수익률 자체, 퍼센테이지, 수익률을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은 또 소형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향을 저에게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어쨌든 예적금보다는 수천 배가 낮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도 오히려 좋습니다. 원가 하락, 이자율 하락에 수혜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24년 4분기부터 25년까지는요. 조선주를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갈리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다 오르고 나서 지금 사도 되나요? 또 묻지 마시고요. 주도주라는 것은 시세가 오르고 나서 주도주라는 견장을 차게 돼요. 지금은 주도주라는 타이틀을 아직 안 달았습니다. 주도주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는 시점부터는 여러분들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안 볼 때 조정받고 반등 나오려고 폼 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 편안하게 매수해 두시면 진짜 승부를 띄워도 되거든요. 공격적으로 사도 돼요. 너무 안정적이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업황 섹터 중에서 이만한 게 없으니까 조선은 정말 저 믿고 담으셔도 됩니다. 너무 어려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꼭 보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바로 편입이 가능하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요청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조선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 한 번씩 꼭 해주시고 대신에 구독은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진행했던 투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좀 가파른 변동성을 보이면 저도 그걸 원인을 파악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리고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보는 시간까지 그리고 또 판단하는 시간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거보다 장중이 됐든 장이 끝났든 뭔가 HLB 변수가 딱 생기거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면 뭐가 낫겠느냐. 그래서 받아보고 싶은 거를 일단 저에게 문자로 보내달라. 1번은 텔레그램 메시지고요. 2번은 실시간 문자로 그냥 받는 거. 3번은 뭐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그냥 도움만 달라.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 문자 메시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컴퓨터로 작성을 해서 웹 발송을 해드릴 수 있게끔 요거 시스템을 내일 바로 계약을 할 거거든요. 계약해서 세팅을 할 거라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요거 신청 안 하신 분들 중복 투표는 안 됩니다. 이미 하셨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되고 아직 안 하셨던 분들은 꼭 한 번씩 투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어쨌든 HLB 당장에 엄청 큰 호재는 아니더라도 조용히 무난하게 그냥 묵묵히 자기 할 것만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박 이상은 치니까. 자, 아무튼 투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좌가 많이 꼬여있고 한쪽으로 좀 몰아서 복구를 하든 수익을 내든 뭔가 좀 제대로 손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조선 히든 종목 꼭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대형주, 조선 소형주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 문자로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